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신문 일면 소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총선 판세에 대해서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40곳 혼전이다. 이틀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총선 D-2입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각 당이 판세, 막판 판세 분석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자들 열심히 취재해서 신문에 싣고 있고요. 수도권 3분의 1에서 막판 표심이 안개 속이다. 코로나 여파로 사전 투표율 26.7%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사전 투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 분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주말 범여권에서 나온 180석 압승론. 180석, 300석 가운데 180석은요.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범여권 인사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내용입니다. 이해찬 일당 확보, 이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과반이 문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유시민, 윤석열은 식물총장 그러면서 180석 압승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당 화들짝 놀랬죠. 뒤늦게 진화에 나섭니다. 자, 그러자 통합당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 이 정부 독재가 시작된다. 이러면서 읍소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자가격리 되신 분들 투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결정이 됐군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경우 총선 당일 6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가격리자가 아니고요. 무증상이어야 됩니다. 무증상. 자, 그런데요.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요.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하셔야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하신 뒤에 투표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금융위기 때보다 장기 침체 우려가 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전망을 내놨는데요.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요. 코로나 전부터 기초 체력이 이미 약해져 있었다. 정책 환경, 미국 대공황 초기와 유사하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맞물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오늘도 나오셨고요. 이원희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왜 3번부터 있죠?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용지에는 맨 위가 3번입니다. 통상 1번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에 관련된 해석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향이 무엇일까? 그리고 180석의 화들짝. 방금 일면 기사 보셨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여당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하산길이 더 위험하다. 코로나19 확진자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제 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느슨해졌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하산길인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뒤늦게 패닉. 일본과 러시아 뒤늦게 지금 발칵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사전 투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내용 좀 보시죠.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69%, 뭐 반올림하면 26.7% 엄청납니다. 사전 투표인데요. 1,000만 명 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두고 과연 무엇일까? 각 정당이요. 제각각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봤지? 몰린 우리 표. 다 우리 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각각 해석을요. 치솟은 사전 투표율, 여야 입맛대로 해석 설전. 좋을 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기사는요. 아전 인수식 해석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민주당 코로나 극복 열망, 국민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코로나 극복 이러면은 왠지 이건 여당에 좀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통합당은요. 문정권 심판하는 민심의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격전지는 굉장히 높고요. 뭐 어느 곳은 좀 낮은 곳이 있는데 지역별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자, 지지층 결집, 총선 초유 투표율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 분석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우려 때문에 단순히 그냥 분산해서 투표하는 거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들과 이분들 이렇게 의미 부여했는데 그거 아니고 걱정되니까 먼저 가서 하시는 분 있는 거고 나중에 하시는 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헛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된 만평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제목은 막바지. 그래서 막바지죠? 역대 최다 사전투표 기록했습니다. 투표율로. 그런데 여기 뭐 이 친구는 이거 코로나죠? 이 기운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민주통합 각각 당대표들 같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상대를 향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아전 인수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높은 거요. 본인들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만평이 지금 그림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유효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 저는 전상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분산 현상이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날짜들을 분산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 가서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싶고요. 저도 사실 이틀 중에 하루 사전투표를 했는데 앞사람 뒷사람 물론 제 아내와 함께 갔으니까 제 아내하고야 뭐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뒷사람이 조금 가까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을 살짝 느꼈어요. 아까 가까이 가는 걸 보고 약간 시선이 좋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상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남들이 안 올 때 난 가서 투표를 하고 싶다. 이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또 하나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나온 분들은 이미 찍을 정당을 다 정해놓은 분들이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 그러니까 11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4월 15일, 그러면 4일 정도의 남아있는 선거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실은 총선 투표율의 관건은 맹목적인 지지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중도 성향의 투표자가 유권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미 사전투표에 나온 27% 정도의 유권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 정당, 한쪽 진영 또는 뭐 어느 쪽이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다 자기들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 정해놓은 분들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실제로 4월 15일까지 합쳐진 투표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과거의 역대 총선, 최근 우리가 했던 한 20년 동안의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요. 자료화면에 살짝 나옵니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 예. 이후에 있었던 총선이 60%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예. 그런 정도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동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전 그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사전 투표는 예. 그냥 분산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분산이 됐지만 예. 이미 자기들의 입장을 다 정한 분들이 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사람이 덜 몰리는 날짜를 선택해서 한 것뿐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어떤 당을 고를지 어떤 후보를 고를지 결심한 적극 투표자층은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막상 투표 당일날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지금요. 당일날 보면 알겠지만요. 일단 이런 분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표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게 광역 지역별로 사전 투표율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딱 보세요. 높은 쪽이 좀 두드러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북, 전남 보면요. 34%, 35%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평균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역시 32%를 넘어섰습니다. 두드러지죠, 굉장히. 왜냐하면 전국 평균이 26% 정도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당황하신 분들 많습니다. 먼저 이 기사 끝에 사전 투표 용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호가요. 맨 위인데요. 3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4, 5, 6 이렇게 갑니다. 1, 2번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내 성향이 있고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정당의 기준은 지역구 출마한 후보의 정당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 보니까 그 정당이 없어요, 여기 또. 그래서 고민을 하십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분들 많았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왜 3번 붙어 있죠? 비례정당 용지에 당황한 유권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지 길고 그렇습니다. 거의 50cm입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당명도 많습니다. 게다가 앞에 1번과 2번은 없습니다. 맨 위가 3번입니다. 총선 이래도 혼란이 지속될 듯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례당 이름이 뭐였더라? 지역구 기준으로 정당 이름은 알겠는데 비례당 이름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 혼란이다. 지역구 투표용지 순서와 달라 당황. 온라인 커뮤니티 2단 실수담이 올라왔고요. 뭐 민주당 통합당은 위성정당 알리기 총력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시죠. 이런 상황일까요, 정말로? 정당 투표용지 맨 윗칸이 민생당에서는 내심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민생당, 호남 기반이잖아요. 아까 제가 앞선 기사 알려줬죠. 사전 투표율 호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민생당은 호남 기반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론조사 업체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민생당이 비례정당 의석 배분 기준 3%를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본다. 제일 위에 있기 때문이다. 넘어가는 이유가 무슨 호소 이런 게 아니고요. 투표용지 맨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도 사전 투표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이 정당 투표하실 때 좀 혼동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뭐 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뭐 몇 개의 정당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가지만 저희 집 사람도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뭐지? 이걸 갑자기 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른바 이쪽 그 취재하시니까 선수잖아요. 선수니까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혼동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작년에 뭐 패스트트랙 하면서 그 국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국민들은 정작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번 선거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예.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번 선거법은 그렇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요. 예. 이것이 다 예견되었었는데 예. 결국 현실화된 것이죠. 이러한 선거법이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식당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메뉴판이 뭐 책처럼 이렇게 두껍고 예. 그리고 메뉴의 글자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면 예. 누가 식당에서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거하고 메뉴판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국민들에게 편하게 예. 제도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데 예. 국민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다음 이번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제도가 바뀌었으니 예.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거 공부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남은 투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시든지 예. 아니면 지금 대기줄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 와중에라도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러한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 어떤 분들은 투표하기 전에 나 어디 찍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주변에다가 못 보니까요, 그걸.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민생당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이런 이유로 투표용지에 제일 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례정당 득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 여당 같은 경우에 예. 항상 맨 윗칸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 항상 그렇게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찍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저런 그 민생당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제1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에 쭉 있으면 되는데 두 번째 쭉 있죠. 쭉 예. 있지만 2번, 4번이다 보니까 또 번호로 생각하면 이번 두 번째 찍고서 4번 찍으려고 하다가 네 번째 칸으로 찍는 그런 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투표를 예.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냐. 예. 후대 역사가들이 예. 이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을 놓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가장 창피하고 한심했던 어떤 정치 역사 중에 예.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광희 변호사. 지금 이른바 이제 군소 정당들이 이 선거법 이런 제도 위성 정당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이제 민생당에서도 예. 위헌소원을 제기하겠다. 예. 지금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예. 맞지 않는 제도다라고 예. 하면서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까지도 지금 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 전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나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예. 왜 이런 논란들이 나오느냐. 예. 결국은 이제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선거사에 유례 없고 또 어떤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후진적으로 역행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결국은 군소 정당들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예. 나와서 많은 어떤 국민의 일원들을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예. 결과적으로 어떤 위성 정당이라는 어떤 악용하는 어떤 정당이 나오면서 결국 거대 양당 체제는 그대로 간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기사에서 정말 재밌는 내용이 예. 어떤 사람이 이제 2번, 4번 찍으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 용지를 보고 예. 4번을 네 번째 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다. 아, 칸과 번호를 또 혼동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3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번을 찍으려면 3, 4, 5, 6번을 찍어야 되는데 예. 이제 6번은 이제 그 예. 정의당 예. 그리고 2번 네,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이원희 변호사도 말씀하시면서 막 혼동되고 있어요, 지금 순서가. 지금. 미래한국당을 예. 찍고 싶은 사람이 사실 정의당을 찍고 또는 뭐 반대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의사와 다르게 투표용지에 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예.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또는 다른 예. 효과를 주는 투표 또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효율적인 개표를 위해서 기계 개표를 해왔는데 예. 이렇게 용지가 길어짐에 따라서 예. 어쩔 수 없이 수기 개표를 해야 되고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당 투표 결과는요 당일 밤에 안 나옵니다. 다음 날도요 점심 무렵까지 나올까 말까 아직 모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예.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이제 본 투표를 하실 유권자 분들은 예. 이제 하루 이틀 정도만이라도 예. 좀 유심히 보고 예. 본인이 몇 번째 칸인지, 그러니까 예. 몇 번은 몇 번째 칸인지도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고 가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는요 아주 단순하고 쉬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투표, 정당 투표 특히 굉장히 막상 그 투표용지를 받게 되면요 살짝 어지럽습니다. 뭔가 많기도 하고 그냥 번호가 1번, 2번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혼동된 느낌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